안녕하세요. 저는 제 월급으로 살기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K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투잡으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투자로 내 월급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PPT는 투자를 잘 못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운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본 PPT는 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는 본인의 선택임을 명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는 3개입니다. 먼저 왜 주식을 해야 하며 그중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할 것이며 언제 살 것인지 저의 원칙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사야 하는지 말씀드린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저축과 주식의 장단점입니다. 저축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원금을 잃지 않는다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시 손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식의 경우 어떤 사람은 벌거나 잃거나 50%의 확률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되어 있는 투자자는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보다 주식으로 돈을 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진행하여 내가 돈을 벌 확률을 올리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인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총도 높고 유동성이 좋습니다. 또한 미국 주식은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하한선이 없음에도 큰 폭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세력이 맘먹고 내리는 게 더 무섭습니다. 개별주의 시총만 보더라도 엔비디아와 삼성의 시총이 대략 6.3배가 차이가 납니다. 엔비디아를 팔면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의 입장만 고려하면 되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지구의 대장은 미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보단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과 투자의 차이입니다. 트레이딩은 주식을 짧게 보유하면서 단기간에 사고팔고를 하는 것이며 투자는 오랜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을 하면 단기간에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고 이는 온 신경이 주식에 쏠리며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금방 번 돈은 금방 잃기 마련입니다. 또한 매일 차트를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직장인에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투자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는 방법이므로 현재의 가격은 크게 고려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방법은 사람 성향에 따라 맞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인 저의 경험과 주식을 하는 주변인들을 봤을 때 투자가 결국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보단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많은 투자 방법 중 상승 추세 탑승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은 이동평균선을 바탕으로 추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가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자리를 하고 있으며 하락 추세에서는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상승 추세의 탑승에 있으면 당일에 오르던 떨어지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추세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승장에 탑승해서 이 상승 추세만큼 수익을 보고 나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장에서도 떨어지는 구간들이 존재하며 트레이딩으로는 이 떨어지는 구간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 당일의 상승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추세 탑승 방법을 사용하면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트레이딩보다 적은 집중량으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상승장에 탑승을 해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매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정장에서 상승 추세에 탑승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승장에서도 크고 작은 조정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은 개미를 털어내고 물량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한 가지를 계속하다 보면 피로감이 쌓이듯 주식 거래에서도 상승을 하다 보면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심리가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차익 실현 욕구로 인해 주가 조정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조정장이 왔을 때 추세에 탑승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조정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매수를 진행해야 할까요? 저는 DCA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DCA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의 약어로 투자 금액을 일정 기간에 나누어 매수하여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저와 같은 개미는 저점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정 가격대에서 몰빵 매수를 진행했을 때 그 지점이 저점이 아니라면 리스크가 매우 높을 수 있기 때문에 DCA를 통한 분할 매수를 진행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DCA를 하는 방법은 투자자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를 3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날짜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매주 월요일마다 100만 원씩 5번 넣겠다 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한 위치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내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가격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격이 올 때마다 분할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일봉 혹은 주봉이 마이너스로 마감됐을 때 매수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준을 세우고 매수를 진행한다면 최저점 매수는 못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상승 추세에 관한 수익을 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24년 4월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슈로 인한 조정장이 왔을 때 사용했던 DCA 전략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이 차트는 FNGU라는 ETF의 차트입니다. 저는 이 60일선이 깨졌을 때부터 다시 60일선이 위로 올라오기까지의 기간 동안 일봉이 마이너스로 마감할 때마다 매수하는 기준을 세우고 DCA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저의 평단은 여기 중간쯤인 285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저희 방법처럼 60일선이 깨졌을 때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21선만 깨지는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60일선이 깨지는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저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진행해서 투자자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고 DCA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조정장에서 매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하락이 조정인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파악하는 것 또한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상승장에서 주가는 다음과 같이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피보나치 되돌림이 0.618에서 지지를 받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 지지 라인이 깨지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손해를 면하기 위해 손절, 더 일찍 샀다면 익절을 하고 적당한 때를 기다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하락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맞다면 앞 페이지에 하락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매도를 할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의 자유입니다. 지금까지는 차트를 바탕으로 상승장 그리고 매수 방법을 추천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이번 연도 연말까지 상승장이 유지될 것 같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승 이유는 총 4개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선의 해입니다. 후보자들은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저는 결국 바이든 정권 때 금리 인하는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주식의 상승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AI 실적 랠리로 인한 상승장 주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적이 받쳐주면서 강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차트상으로 121선을 깨지 않는 상승장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가 이번 연도 말까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이 네 개가 겹치는 시기는 인생에 몇 번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뉴스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 여러 이유를 바탕으로 안 좋은 뉴스를 퍼뜨려 조정을 주고 개미들의 투심을 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할까요? 투자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별주와 ETF는 장단점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도 본인의 스타일을 고려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공부와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 장에서 추천드리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표기해 놨습니다.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저의 경우 올해는 ETF 위주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에 엔비디아, 메타 등 개별주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도 들고 ETF가 여러 기업을 묶어놨기 때문에 가격 방어를 개별주보다 잘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앞선 거시경제를 이유로 상승장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살짝 공격적으로 세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들고 있는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ETF를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FNGU입니다. 저는 상위 10기업이 시장의 방향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여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ETF 중 두 번째 비중인 TQQQ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기 때문에 10개 기업과 30개 기업을 추종하는 두 ETF보다 안정적입니다. 진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리스크 관리를 더 하고 싶으시면 한 배수짜리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SOXL입니다. AI 성장의 큰 틀은 반도체라고 생각하여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식은 변동성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ETF 중에선 가장 적게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주 중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은 테슬라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꿈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낮기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테슬라가 가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과 앞으로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서 충전소 관련 수익을 생각하다면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자동차 시장, 특히 전기차 시장을 욕심낸다면 테슬라를 선두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또한 꿈을 쫓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신고가에 도전 중인 종목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수익도 좋고 AI 기반 성장을 하고 있기도 하며 미국 온라인 유통을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PER도 낮고 실적이 매우 탄탄해서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공부하여 투자에 진입하는 시기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무서워서 보수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들고 있는 이 ETF들에 엔비디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엔비디아가 오를 시 ETF가 모두 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저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는 본인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말에 휘둘리기도 쉽고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공부하고 경험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바보 같았던 저의 경험들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트레이딩 경험입니다. 과거에 공부가 안 된 상태로 어설프게 느낌만으로 트레이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래는 FNGU로
2023년도에 트레이딩을 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가들을 보게 되면 현재 가격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이땐 결국 트레이딩을 손실로 마감했었습니다. 수량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때 저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어설프게 분할 매도를 했었습니다. 공부가 되어 있었고 나만의 원칙이 있었더라면 과연 이런 아까운 경험들을 했었을까요? 두 번째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 벌은 돈은 다 뱉어낸다는 경험입니다. 저는 처음 해외 주식을 시작한 22년도부터 23년도 사이에 초심자의 행운으로 테슬라를 통한 수익을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버는 상승장인 2024년도 초에 테슬라의 하락장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다음과 같은 손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4월까지 손절한 금액이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발생했을 때 손절은 안 했지만 들고 있는 주식 또한 마이너스 400만 원까지 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고 나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고 떨어진 주식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저만의 원칙을 가진 PPT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랜 앞선 거시경제에서 말한 4가지의 이유를 바탕으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아직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 판단하여 다 같이 성공하고자 이 PPT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결과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한 저를 믿습니다. 결과는 연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공부하여 올해는 같이 좋은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